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무주 투자 당장TV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화요일에서 15일 수요일까지 청약에 예정되어 있는 신약 후보 물질 연구개발 기업인 보로노이의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보로노이는 3월 21일, 22일 청약 예정이었으나 기간 수요 예측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공모 철회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상장을 도전하는 종목입니다. 3월 대비해서 몇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주요 변경된 사항이 무엇인지만 보시려면 여기 전에 올린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보로노이는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 기업이고요. 신약 후보물질을 정기 임상 이전에 기술 이전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로노이는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바이오업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임상 개발이나 인허가 경험이 부족하죠. 따라서 자금력과 임상 개발 및 인허가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로노이도 역시 사업 매출의 100%가 바로 신약 후보 물질 기술 이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로노이는 다양한 정밀 표적 치료제라는 것을 개발 중에 있고요. 비소세포암, 유방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퇴행성 뇌질환 분야 등에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로노이는 글로벌 수준의 실험 데이터에다가 AI 모델을 접목을 시켜가지고요. 후보 물질 도출 기간을 통상의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부터는 해외 3건, 국내 1건 등 4건의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고, 현재는 11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건의 글로벌 기술 수출을 통해서 한화로 약 2.1조의 마일스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1조를 아직 다 벌은 게 아닙니다. 이 마일스톤이라는 게 단계적 유입료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된 신약이 임상에 성공을 해서 판매가 되어야지 들어오는 마일스톤입니다. 이런 부분은 보로노이의 증권신고서에도 써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에서는 기술 이전 계약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도 있다고 알리고 있고요. 또한 기술 이전 이후에도 기술 이전 파트너사의 임상 개발이 지연 혹은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판매 승인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보로노이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거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로노이의 실적을 보시면 2018년부터 21년 3분기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인 전형적인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로노이의 청약일은 6월 14일부터 15일 양일이고요. 환불일은 6월 17일로 환불일까지 2일이 걸립니다. 보로노이는 범한 퓨얼셀, 비플라이 소프트 환불금으로 청약이 가능하고요. 위니아이드, 레이저셀, 교보 12호 스펙, KB 21호 스펙과 청약이 겹칩니다. 그리고 보로노이 환불금으로는 NH23호 스펙 청약이 가능합니다. 보로노이의 공모가 밴드는 4만원에서 46,000원이고요. 저는 이 중에서 공모가 밴드 상단인 46,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모가는 PER로 선정을 했습니다. 비교 회사들의 단기 순이익은 21년 3분기 기준 최근 4분기 실적으로 계산했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된 평균 PER은 26.94배입니다. 보로노이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추정 당기순이익을 사용해서 공모가를 계산했습니다. 24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평가한 값인 360억을 사용한 주당 평가 가액은 72,464원입니다. 여기에다가 할인율 44.80%에서 36.52%를 곱하면 희망 공모가의 밴드인 4만원에서 46,000원이 나옵니다. 상당 기준 할인율 36.52%는 2020년 이후 상장한 기술 성장 기업들의 평균 상당 기준 할인율이 26.96%인 점을 고려하면 좋은 수준의 할인율입니다. 하지만 보로노이 같이 미래의 추정 단기 순이익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매출을 크게 잡고 그냥 할인율을 크게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신고서에서는 항암 치료제를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거나 해당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진행 중인 기업,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을 통한 수익 창출 사업 모델을 보유 중인 기업,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중에서 비교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보로노이의 사업 영역을 고려할 때 비교회사 선정 기준은 타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비교회사는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보령제약 4개 회사입니다. 비교회사들인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보령제약은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이미 개발한 신약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들과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통상 신약 바이오 회사들이 상장을 할 때 일반적으로 비교회사로 포함시키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보로노이의 공모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4년 당기순이익은 703억입니다. 따라서 보로노이의 공모가는 현재 155억 적자 기업이 3년 만에 850억가량의 순이익을 내야지 설명이 되는 공모가라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24년 추정 실적에서 이전 계약 체결된 파이프라인보다 개발이나 협상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이 7배 가량 많습니다. 보로노이는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로 라이선스 기술 이전을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당기 순이익 적자 상태로 공모가는 미래의 추정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추정 순이익은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성공을 전제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모가 산정 과정은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신약 바이오 상장 기업들이 따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공모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 성공만 한다면 오히려 공모가가 싼 것이 되겠지만 바이오 신약 성공률을 생각을 하면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보로노이의 공모 규모는 130만 주로 금액으로는 공모가 산당 기준으로 598억입니다. 부주 매출은 없고요. 우리사주 조합 배정분 또한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 대상 주식수는 32만 5천 주고요. 그 중에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배정됩니다. 청약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 두 곳이고요. 청약 한도인 3,500주, 11,000주까지 청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8천만 원,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두 증권사 모두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고요.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모두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증권사에 속합니다. 여기 두 증권사 청약 단위표를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두 증권사 모두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가 아니라 20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하는 물량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 수요 조사 전, 즉 확약 전 데이터로 실제 유통하는 물량은 기간 의무 보유 하격에 따라서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보로노이의 시가총액은 5,814억,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은 890억, 15%, 총 유통하는 금액은 1,488억, 26%입니다. 비슷한 시총의 네오이문텍, KTB 네트워크, 엔캠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업종인 면역 항암제 개발 업체이자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인 네오이문텍의 시초가는 플러스 100%, 즉 시초가 더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오이문텍 같은 경우에는 공모 추장이 너무나도 좋았던 21년 상반기에 상장한 기업인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KTB 네트워크의 시초가는 플러스 4%, 엔캠은 플러스 94%로 거의 시초가 더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로노이의 유통하는 물량은 시초가 94%를 기록한 엔캠의 유통하는 물량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좋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엔캠은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업종에서는 차이가 조금 많이 나죠. 21년 9월 이후 코스닥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375억, 18%, 총 유통하는 금액이 665억, 35%로 종목 평균과 비교하면 비율은 조금 좋지만 금액은 크게 많습니다. 종합해서 볼 때 보로노이의 기존 주주 물량은 보통 수준, 총 유통하는 물량 역시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보로노이는 신약 바이오 업체로 공모주 시장에서는 그리 매력적인 업종은 아닙니다. 미래의 추정 순이익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한 만큼 공모가가 적정한지 여부는 기관 수혜 측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 공모 내용과 비교해서는 공모가도 29%가량 낮추었고 유통하는 물량도 상당히 줄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얼마 전 공모가를 낮추어서 재공모를 추진한 대명에너지가 상장 이래 아쉬운 결과를 보여준 사례를 볼 때 수익을 줄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혜측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혜측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로노이 종목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